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이고요. 긍정학원 13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교실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동네나 한 지역에서 결국 저는 오래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오래 버틴다는 것이 뭔가 사건 사고 없이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오래 버티면서 한 지역에 이렇게 땅 따먹기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너무 이렇게 고용 이슈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좀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좀 자그만한 그런 소규모 도시 같은데 땅 따먹기 형태로 뭐 2개, 3개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 지역을 아예 이제 장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지역적으로 이 축구가 좀 활성화된 곳에 가서 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우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안쪽에서 뭐 야외구장과 실내구장을 지어서, 야외와 실내를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동업이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동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례적으로 축구 교실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클럽만 해도 동업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기준과 아이템이나 이런 운영 형태에 따라서 또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서, 내가 거기에 맞는 가설을 세워보고 내가 맞다는 판단이 들면은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도전을 해봐야죠. 남들이 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말고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사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정도의 이제 추측만 할 뿐이지, 이거를 정확하게 장사나 사업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알기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장사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한다면 일단 이 진영이라는 곳에 계속 그냥 여기서 한 10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그냥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그냥 꾸준하게 운영을 해가는 형태, 뭐 엄청 대박을 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망하지도 않는 롱런 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과 그런 이제 수입의 형태 정도로 이제 벌어가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반을 발굴을 해내고, 마산에는 지금 이제 풋살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실내구장을 하나 이제 지어서 실내와 야외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취미반 매출과 이 선수반 매출을 같이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만약에 이제 땅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대한 이자에 대한 측면에 대한 그 확보를 조금 대간 매출로 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비가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임대비 개인 대관비로 한 300에서 400 정도만 매출을 올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200 정도 내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야외 구장만 있다라고 하면 외곽 지역이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야외와 실내를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꽤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통 좀 도시, 그러니까 좀 번화가 쪽에 한 70에서 80평대 뭐 5층 정도 되는 곳에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보통 평균 한 300 정도 되거든요. 300. 근데 이제 관리비까지 하면은 한 400 정도 되고, 거기에 뭐 전기세랑 이것저것 하면 한 450 정도 나가는, 그러니까 한 400에서 450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80평짜리 임대를 한다 봤을 때. 근데 이제 위치가 좋으니까 뭐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정비가 일단 너무 비싸고, 아예 그냥 유선율 수익만 가지고 이 고정비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80평짜리를 운영을 하면서 야외 구장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야외 구장을 빌리는데 한 70에서 또 1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또 선수반을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로 한다고 하면은 고정비가 거의 550에서 거의 600 정도가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내 사업의 형태나 이런 상권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게 저는 축구클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겠지라는 관점으로 들어갔다가는 뭐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축구 교실의 방향성을 내가 도심에서 잡고, 그 다음에 그 야외 구장을 또 빌려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구장을 빌려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외곽 지역에서 야외 실내를 같이 지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실내 뭐 지하에 지어서 인테리어를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뭐 B급이나 C급지로 가더라도 월세를 조금 싸게, 큰 평수를 월세를 조금 싸게 얻고 뭐 그렇게 갈 거냐, 뭐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클럽이나 아니면 운동학원을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마냥 초등학교가 많고 아파트가 많아서 여기서 하면 잘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니즈와 여러 가지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성향과 내 상황과 상권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다. 일곱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여덟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아홉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열 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며, 제가 목표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 감사합니다.